안녕하십니까. 경마특강의 고태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자, 먼저 서울 경마장과 부산 경마장은 자, 직선주로가 조금 길다든지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 경마장 경주로에 대해서 서울 경마장을 기준으로 경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경주로를 미리 그려봤어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은 거리별 스타트 라인이 되겠고요. 골 라인이 되겠고, 자, 이렇게 경주로가 위에서 보이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요. 자, 경주로의 단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경주로의 단면, 요거를 땅을 잘라서 옆에서 보면은요. 자, 땅을 형성하는 층이 있겠죠. 가장 먼저 굵은 한 주먹만한 자갈들이 층을 이루면서 한 30cm 정도, 32cm를 굵은 주먹만한 크기의 굵은 자갈로 밑으로 쫙 깔아놨고요. 그 위에로는 지름 4cm 이하 작은 자갈로 10cm 정도 깔아놨고요. 그 위에는 자, 화강풍화토라고 일명 마사토라고도 하는데 물이 상당히 잘 빠지는 배수가 용이한 그런 토양입니다. 마사토를 한 10cm 정도 깔아놨고요. 그 위에 마지막으로 쿠션용으로 7cm 정도 모래를 깔아놨어요. 단면도를 이렇게 형성되면서 경주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 라인을 거리별로 체크를 해놨는데 자, 과연 이 1000m, 1200m 꼬린 지점까지의 거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거리 측정을 했느냐, 과연 어떤 펜스냐, 외측 펜스냐, 내측 펜스냐. 자, 내측 펜스를 기점으로요 1m 간격을 기준으로 요 거리를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측 최적 전개를 하는 1번 게이트 내측 최적 전개를 하는 마필이 정확히 1200을 뛴다면 1200을 정확히 뛰는 것이고요. 그 외 외곽 게이트라든지 외측을 도는 마필들은 1200 이상을 뛴다는 거예요. 거리 손해보는 마필 1200 이상을 뛴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내측 펜스를 기준으로 1m를 지점을 중심으로 거리를 측정을 한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경주로를 딱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평면적으로 자, 1000m, 1200m, 1400, 1700, 1800, 1900. 자, 이렇게 평면식으로 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요. 지점마다 높낮이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먼저 꼬린 지점을 0m라고 기준을 잡아 봤을 때요. 자, 이 부분이 이 0m를 기준으로 높이가 한 2m 정도 위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내측에서 뛰는 마필들은 자, 오르막을 오르는 겁니다. 1700, 1800 여기서 스타트를 하는 마필들은 오르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400, 1200은 내리막이죠. 꼬린 지점을 0m 기준으로 높이 고도상 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2m 상승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00, 1400을 스타트하는 마필들은 이 최고 높은 2m에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인데 자, 요 0m를 기준으로 한 이 정도도 0m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낮은, 높이가 가장 낮은 2m 아래의 높이입니다. 요 꼬린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요 거리하고 요 지점하고 차이가 4m나 돼요. 4m라면 엄청납니다,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자, 14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필들이 최종 출발을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내리막을 내려오고요. 자, 요 부분 4코너 이후
4코너 이후 추진 지점에서부터는 오르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마필들이 여기서 꽤 달려오다가 갑자기 오르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주춤거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필들이 1200, 1400은 내리막부터 시작하고 1700 이상부터는 오르막, 다시 내리막, 다시 오르막. 오르막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평면도를 봤을 때 1400은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서는 오르막이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코너 3코너, 4코너인데요. 코너도 역시 주류에 약간의 기복이 있습니다. 자, 외곽, 외측에 있는 요 지점부터 내측에는 요 지점까지 평지입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륜장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바로 원심력 때문에 마필들이 탄력을 받고 코너를 돌다가 자, 외측으로 삐지지 말라고 기울기를 주면서 원심력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삐지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 자체가 조금 줄죠. 완성도가 높은 마필, 무빙하는 마필들이 외곽을 돌아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필들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서 내리막 내려오면서 탄력을 받고 오다가 여기서부터 강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코너 3코너, 4코너에서 힘한배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마지막 강추진을 위해서 내리막 슬슬 탄력 받다가 자, 4코너 내려오자마자 바로 직선주로 추진을 해가면서 오린 지점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기울기라든지 높낮이 이것을 알아보는데 자, 코너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지만요.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었지만 자, 직선주로 여기는 지금 한 30m 정도 돼요. 요 거리가. 근데 여기는 한 25m 정도 되는데 자, 나머지 5m. 자, 코너와 이 직선주로는 이 코너와 또 다릅니다. 요것이 그냥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기라면은 자, 이쪽 직선주로는요.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끝에가 또 기울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필들이 여기서 탄력을 받고 내려오지요. 여기서부터 추진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마필들이 추진을 시작하면은 추진마들 한 번씩 보시면은 자, 외측에서 추진을 시작하다가 외곽 돌아 추진을 시작하다가 내측으로 기대면서 탄력이 나오는 마필들이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내려오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리막에서 뛰는 마필이 계속 직진을 하는 마필보다 더 빠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추임마들이 자, 중반 탄력을 더 받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탄 추임 마필들이 많아요. 자, 그렇지만 끝에가 조금 내리막이라고 했죠.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코너에서 외곽으로 삐지는 마필들, 사행하는 마필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런 마필들은 외곽에서 어쩔 수 없이 외곽 펜스를 타고 추진하는 마필들이 가끔 보이죠. 외곽 펜스를 타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온 마필들은요. 오르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르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추진하는 게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진로를 자꾸 추진하는 마필들은요. 여기 올라오면 힘들기 때문에 자, 그대로 그냥 외곽으로 가는 마필들이 많아요. 자, 요 주로 때문에 마필들이 그렇게 탈 수밖에 없다. 그 가장 좋은 주법이고 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 기울기에 따라서 마필들이 왜 저런 진로를 했을까? 왜 저런 전개를 했을까? 참고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로 빠르기, 주로가 가볍다, 무겁다, 주로가 빠르다, 빠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주로 빠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에서 5%. 이것은 건조주로입니다. 건조, 양호, 다습, 포화, 불량.
자, 이쪽으로 갈수록 주로가 빠르고 가볍다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갈수록 선행 마필들이 유리하느냐? 자, 건조와 양호를 중심으로 봤을 때요. 자, 쿠션을 7cm의 모래가 쌓여 있다고 했죠. 쿠션입니다. 자, 마필이 건조 양호 있을 때는요, 말발굽이 깊이 빠져요. 깊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자, 수분을 함유하는 양이 많을수록, 자, 모래 알갱이 사이에 그런 공간을 수분이 채워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에 단단하게 지반을 형성해 준다는 겁니다. 모래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 분량으로 갈수록 마필들 다리가 빠지는 그런 깊이가 달라요. 물을 많이 함유하면 함유할수록 발굽 빠지는 깊이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발을 빨리 빼고 빨리 넣고 발을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록이 더 잘 나오고 선행 마필들이 발 빠른 마필들이 더욱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분량으로 갈수록 선행 마필들이 유리하다.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되는 거니까, 자, 유언비어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분량으로 갈수록 선행 마필들이 또 한 가지 유리한 게 있죠. 바로 자, 선입형 마필들, 선추입 마필들은요. 자, 선행마의 특징을 볼까요? 일단은 순발력이죠. 순발력 말고 또 하나, 모래를 맞는 거예요. 모래를 맞기 싫어하는 선행마들, 그렇지만 선입과 추입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모래를 맞아보죠.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선입으로 가능성이 있고 추입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모래를 맞아야 돼요. 따라가야 되니까. 자, 그렇지만 물기가 있을 때, 모래가 물기를 많이 함유하면 함유할수록 모래를 맞는 게 아니고요. 자, 모래 덩이를 맞아요. 진흙이라든지 흙덩이가 통째로 날라오기 때문에, 자, 안 맞아본 것, 그리고 모래덩이, 흙덩이가, 진흙덩이가 날라오는데 말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주춤하게 되고 걸음이 좀 덜 나오게 되고, 그런 이유로 분량으로 갈수록 선행 마필이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고적으로 꼭 알아주시면 좋은 건데, 자, 분량으로 갈수록 요 발굽이 빠지는 그런 깊이 차이에 따라서 자, 기록 자체도 바뀝니다. 기록 자체도 훨씬 빠르게 나오는데요. 보통 뭐 1, 2초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3초까지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기초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회원님들은요. 자, 기본 만약에 1000m를 내가 보는 마필이 1분 뭐 03초에 끊었다. 03초에 끊었다. 그런데 이 마필이 포화주류에서 1분 01초를 끊었다. 이 1분 01초만 가지고 이 마필의 기본 능력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주로의 가볍기가, 빠르기가 요 포화주류였다는 것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따지고 바로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은요, 요 기록에 대한 분석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꼭 어떤 주로에서 어떤 결과를 냈다. 만약에 불량주로에서 요 앞이 1분 1초였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건조주로였는데, 자, 건조주로에서 1분 3초를 뗐는데, 오늘은 지금 불량주로다. 그러면 1분 1초까지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예로, 우리나라 지금까지 거리별 최고 기록을 낸 마필들이요. 자, 1000m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스, 포화, 불량주로에서 뛰었던 마필들이에요. 자, 1000m는 뭐 클레버스타라고 2007년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58초 3인가? 이 정도로 끊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1분 안쪽으로 끊기가요. 그것도 건조 양호주로에서 1분 안쪽으로 끊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신기록으로 남아있죠. 오늘 만약에 불량주로다. 불량주로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행만만 놓고 때린다. 자, 초반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주로 파악을 했어요.
1, 2경주 보고 3경주에 바로 주로 파악을 하고 선행말 추천하든지 주로가 무겁기 때문에 추임말을 위주로 추천을 하겠다. 자, 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요것도 하루 종일 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주로 파악을 했어요. 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에 더 힘을 실을 수가 있고 어떤 마필을 더 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주로 파악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로 파악을 가장 잘하는 사람. 아무래도 기승기수 이런 분들이 훨씬 낫죠. 우리가 주로 파악을 하듯이 자, 기수, 조교사, 관리사 전부 주로 파악을 합니다. 자, 우리보다 더 잘하고 더 빨리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루 경주를 하다 보면은 주로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주로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자, 우리 일반 사람이 배팅을 하면서 주로에 대한 흐름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침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끝까지 따라가느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로 파악을 했듯이 조교사 각 마방들에서도 주로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진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추임 마필이 주로가 빠른 줄에서 이번 경주 어떻게든 한번 욕심을 내고 싶은데 자, 주로 앞에서 다 끝난다. 그렇다면 일단 되든 안 되든 아예 추임말 가지고 선행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버티면 좋고 안 버티도 추임을 따라가서는 어차피 안 되는 주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작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진로가 바뀌고 전개가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어부지리노는 엉뚱깽뚱한 마필이 한 번씩 들어오죠. 자, 마냥 불량주를 하고 선행만 놓고 때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행 마필들이 불량주를 하고 다 꽂히는 상황 속에서 꽂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꽂혔지만 자, 그 외의 마필들도 충분히 작전이 달라진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선행 마필이 계속 꽂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경주에서 선행 마필이 나오는데 추임마가 먼저 붙어서 무빙을 뜬다든지 아니면은 선입까지 나가서 그대로 경합을 펼친다든지 그러면은 충분히 앞선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량주로라 할지라도 이렇게 중요한 작전에 있어서 주로 파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로 파악에 의한 작전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1경주 선행마필 들어왔다고 마지막 12경주까지 계속 선행마만 놓고 때린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다음 경주라든지 그 다다음 경주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주로가 바뀐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선행마만 놓고 때리다 보면은 결국 무너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주로 파악은 먼저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날의 흐름을 파악을 했다라면은 작전을 분석하실 때는요, 꼭 정보를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자, 내가 조교사라면 여기서 승부가 걸렸다면 어떻게 지시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그 마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알고 있는 전제 하에 자, 내가 조교사고 내가 기수고 요 마필이 전에 어떻게 뛰었는데 오늘 주로가 어떠니까 오늘은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 그것을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주로 한 가지만 가지고도 따질 게 정말 많아요. 자, 그렇지만 한 경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걸 전부 따지다 보면은 하루가 모질라죠. 그럴 정도로 따질 게 정말 많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간다면은요, 앞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자, 한 경주 적중수가 늘어가면서 확률도 높아지고 점점 이렇게 알아가면서 맞추는 재미가 솔솔하다는 것을 꼭 아시게 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회원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궁금한 거 다뤄드리고 방송으로 보고 싶은 그런 재료나 소재 같은 거 있으시면은 고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꼭 차후에 방송 편성에 넣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차후에 조금 지식도 쌓이고 개인적인 실력이 들어감을 확실히 아실 테고요. 좀 더 나은 적중과 높은 환수를 얻으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회원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